네, 안녕하십니까. 깡센컬러 강준용입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제한된 구간에서의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국내 자체적으로도 코로나19가 다시금 재확산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긴 했는데, 역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지차 커지는 모습이 있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말로는 중국 때리기를 시작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미중 간에 다시금 무역 분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른 우려도 국내 증시에서 수급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한 주를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을 다시금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앞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정점을 만들었다, 그때 언급을 했던 부분에 실제로 코로나19에 대한 이 우려가 완화된 시기가 가장 언제냐라고 할 때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재개 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이 부분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국내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를 보게 되면 장중에 미선물이 이제 상승과 하락, 이게 좀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만기가 지나고 나서 베이시스가 좀 벌어져 있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베이시스를 맞춘 작업 역시도 오전 장중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될 모습이었고, 거래대금은 구조대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제 서서히 증가가 나왔다면 이 위쪽 방향을 열려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려면 모멘텀 자체가 좀 필요하다가 될 겁니다. 우선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난 한 주 꾸준히 이어진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역시 4,700억이라는 매도를 쏟아냈고, 기간에서는 2,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물지수는 조금 더 높게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날 선물과 현물에서의 계율이 발생되었었기 때문에 이 계율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선물지수가 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3,600계약 정도를 매수를 함으로써 누적은 다시금 8만 계약 가까이 맞춰놨다 되고, 베이시스는 다시금 0.15% 정도의 약밥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0.15% 정도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다. 결국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은 최근 들어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받쳐주는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되었다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역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변동이 좀 많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물량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주 역시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나타내다가 결국 이제 강보합을 마감되었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12조 4천억까지 늘어나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지난 한 주 동안을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은 흐름을 보여준다가 되죠.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일부 테마 업종별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과열이 들어왔다라는 관점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기관에서가 130억 정도 매수를 했다 되겠죠.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주 양해가 있는데, 중국이 지난 한 주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강세로 이제 2,900선이라는 자리대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이후에 차익 실현도 일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긴장감이 또다시 확대가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제약을 건다, 이런 식이 되면서 중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긴 한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확대될 건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대만에서 TSMC 같은 경우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라는 부분이 금요일 날 좀 이슈가 됐던 케이스였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추가적으로 첨단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기대가 되면서 기술주가 어느 정도 지수를 받추는 모습으로 약밥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미증시를 보게 되면 미증시가 뭐 똑같습니다. 미증시는 이제 지난주 보게 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날 반등세가 이어지는 그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역시 약세를 띠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약세가 나타났던 가장 큰 배경은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경제 지표 자체가 4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전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급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반대로 소비 심리는 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면서 이제 4월 달이 본격적으로 이제 미증시 이쪽 미국에서의 생활 자체가 셧다운이 됐던 그런 과정인데 그보다는 다음 달부터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로 혼조세를 보여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부분도 역시 중요하긴 한다.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핑계를 댄다라고도 볼 수 있는다. 재선까지 이제 그다지 큰 기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이 부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관점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이 나왔던 가장 큰 요인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여행도 일부 국가에서는 다시금 허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미국 내에서도 대부분의 주들이 이제는 경제활동을 점차 이제 확대한다 쪽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확대한다는 부분이 결국 경기 관련주들 쪽으로 강세로 연결되었는데 뭐 헬스케어라든지 철강, 그 소매 판매 관련된 업체라든지 화학, 자동차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금융이라든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이쪽의 하락을 좀 더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이제 30 초반짜리 때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고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를 띈다가 되는데 유가가 이제 30불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되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만기일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가 자체가 26불이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36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36불까지 올라간 데는 상당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 자체가 바닥을 짚고 이제 30불을 전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1.89%의 하락을 나타냈다가 된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반등이 못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지수에 대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약했던 부분이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 약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일간 차트인데, 일간 차트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까지가 하락이 나타났다 되고, 수요일까지가,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반등이 나타났다 되는데, S&P 지수와 국내 코스피 지수가 거의 동조화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하단 자리를 지켜냈다 되고 그 61선이라는 자리대를 세 번에 걸쳐서 돌파와 지지받는 자리대 테스트를 거쳤다가 됩니다. 그래서 S&P 지수 같은 경우는 61선의 지지를 받고 중간 마디자리에서 소폭 윗자리에서 마감이 되었다 된다. 이제 상단 자리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기로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하락하고 나서 1차 상승 19거래일 그리고 2차 조정이 나타났던 것이 지난주 수요일까지 해서 19거래에 맞춰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단 294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 라인대를 돌파한다면 우선은 3020포인트까지는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스닥 지수도 보게 되면 나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다라는 부분이 앞전에 시장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S&P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드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이제 그동안 못 올라왔던 쪽에서도 반등이 나오면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좀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턴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단 자리를 이탈해서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이긴 한데 문제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여줄 때는 패턴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윗자리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 가격대가 8,700선 전후가 21선과 추세의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지켜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국 증시인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양해에서 이제 어떤 부양책을 발표를 하느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역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 지난주에 보게 되면 중간 마디라고 했던 자리대가 2,905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이 가격대는 실제로 장중에는 살짝 돌파 흐름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 구간대에서 약간은 왔다 갔다 차익 시험도 나타났다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3,020이라는 자리대가 추세의 상단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대까지 약 5%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지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 주에 양해에 따른 기대감이 먼저 부각이 돼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발표가 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돌파 시도를 할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 마디자리에서 현재는 모양상으로 윗자리가 굉장히 우세하다가 되고 그동안 중국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나서 거래량이 약간 감소를 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이 지난주부터는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역시 추가적으로 위쪽에 대한 돌파 기대감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양해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에서 2009년과 2011년까지 그때는 이제 신흥국 증시 자체가 선진 증시보다는 확연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의 금융 위기가 발생되었었고 미국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파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파산이 됐던 부분을 회복하는 데 주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반대로 신흥국 같은 경우는 금융 위기에 따른 영향을 받긴 받았었지만 추가적으로 재정 집행을 하거나 그럴 여력이 상당히 높았다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전체 GDP의 5.4% 정도에 차지하는 역시 부양책을 폈었다고 되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GDP 대비해서 11.5%에 대한 엄청난 부양책을 펼쳤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가 확연하게 대규모의 부양책을 펼쳤었기 때문에 이 대규모의 시장에서의 자금 자체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입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냈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현재는 12.5% 정도의 대규모의 GDP 대비해서 부양책을 발표를 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뭐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뭐 2조 규모의 부양책을 추가로 통과를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다고 할 경우 우선 12.5%입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지난해까지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따라서 내수를 좀 더 키워야 된다라는 관점이 계속 높아졌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양책 규모가 이번에는 역시 사상 최대치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보다 더 많은 규모를 발표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앞전에 2009년도에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을 때 위안화가 강세를 띠면서 결국 그 부분이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서 부양책을 얼만큼 발표를 하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국내 산업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주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 자체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위안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어느 정도 동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위안화 강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금요일날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금요일날 증시를 보게 되면 우선은 종합주가지수는 강보합 정도 나타냈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에서가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금융 쪽에서 은행과 보험이 강세를 띄웠는데 우선 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는 부분이 파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금융주들의 강세로 이어졌는데 이 부분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케이스였고 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회사들이 이제 코로나19 수혜주로 계속해서 부각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자동차라든지 뭐 소재 관련된 정유화학 그리고 철강 그리고 산업재 이런 쪽에서는 유가가 올라갔다는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좀 더 확대된다는 부분에서 모멘텀 받았던 케이스였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게임과 인터넷에서 일부 나타났다 됩니다. 그 제약도 마찬가지 동일한 케이스였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소비 자체가 어느 정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글로벌 여러 가지 여건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국내 음식료 업체들이 해외에서 수출을 한다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의류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활동이 재개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의류의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대부분의 소비 자체가 해외 여행이라든지를 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류 소비라든지 그 외적인 내수에서의 소비가 상당히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전망한다. 이런 부분도 의료업종에서는 강세를 띠는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틸리티는 이제 한국전력이 주로 하락을 했다 되겠죠.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앞서 원가 절감이라는 효과가 다시금 축소되는 모습이었고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일부 떨어졌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내에서는 IT 반도체 관련 쪽에서가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기대감이 강세로 뛰는 모습이었고 헬스케어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 외국인과 기관에서 동반 매수, CJ 제일제약이 들어섰고 테슬라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다음 한솔케미칼 같은 소재, 그다음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 쪽에서 들어온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 세트리온이라든지 그 외적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일부 들어온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네이버 쪽에서가 동반 매도가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 상승이 컸다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일부 떨어졌다가 되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한국전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올라갔다는 부분, 그리고 세트리오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약간 면세점 관련된 소비, 중국 소비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상대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은 이제 프로그램이 우선 받쳤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원유 선물에 대해서가 이제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있었는데, 원유 선물은 이제 시장에서 유가 자체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역시 들어온 모습이 있었고, 코스닥 관련해서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코스닥 150 선물 같은 경우 인버스입니다. 이쪽에 대해서가 이제 기관에서는 120억 정도 매수를 했고, 반대로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약 80억 정도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보통 기관에서 시장에서 약간 인버스라든지 레버리가 후행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같은 쪽에서 포지션을 달리해가지고 잡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경계감이 코스닥에서도 역시 나타난다라는 관점을 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이제 역시 인버스에 대해서 매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 한국전력이라든지 카카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SK케미칼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NC소프트, 신세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뽑았었던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이런 쪽을 중심으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되겠죠. 자,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지난 한 주 동안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금 커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자체적으로도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코로나 문제가 재확산된다는 우려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우려감 역시도 이제 시장에서 매도가 좀 확대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주말 동안에 보니까 코로나19 국내에서의 확진자 수가 다시금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완화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중국에서의 모멘텀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이제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주 동안의 지수 자체를 보게 되면 지수는 뭐 결국은 이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약보합으로. 근데 이제 전체적인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상에서 우선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대에서 약 4주 동안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1860에서 1960 요 사이에서 이제 4주 동안 움직이는데, 이 이야기는 시장에서 위로 갈 만큼의 모멘텀도 부족하고 밑으로 떨어질 만큼의 악재도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앞전엔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경제활동 자체가 셧다운이 되는 거였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된다가 호재가 되는 케이스였는데, 그 과정을 다 겪었다가 되죠. 그러면서 이 4주 동안에 코로나가 이제 다시금 재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른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시장에서 점점 경제활동을 더 확대시킬 것이다라는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어느 정도 중복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약 11.5% 정도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단에 있는 검은색 라인, 이 라인대를 넘어가느냐가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가 세기형 자리이면서 앞전에 작년 8월달의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 돌파를 하게 될 경우는 4주 동안 시장에서 응축이 됐던 만큼 윗자리로 세게 열릴 수 있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가 실제로 돌파가 나온다 경우는 2,000원이라는 자리대를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만기를 앞두고 수급적인 모멘텀을 받아서 가거나, 아니면 이번 주 같은
중국에서 양해라든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돼줘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은데,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2000에서 2200이라는 자리대까지가 박스권인데 이 안쪽에 다시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중국에서 양해가 어떤 식으로 모멘텀을 줄 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를 넘어간 그림입니다. 그래서 8주 동안 한 주를 중간에 잠깐 빼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4.6% 정도의 상승이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래소와 코스닥이 현재는 괴리 차이가 상당히 높다가 되죠. 그래서 약 15% 이상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냐, 그 이 부분 소화할 거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윗자리는 이제 695라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난주에 저항을 받아들였다. 이 라인대를 넘어갈 만큼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같이 받을 거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 떨어져서 추세를 넘어간 만큼 G테스트를 받을 거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G테스트를 받는다 되면은 655포인트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695라는 자리대를 넘어갈 경우는 700이라는 마디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할 거냐, 역시 중요하겠죠. 다만 이 라인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더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가 더 나올 수 있던 부분은 거래소에서의 거래 대금이 축소가 된 반면에 이쪽으로 거래 대금이 더 많이 쏠렸다는 부분인데, 반대되는 경우가 될 경우는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힘맞추어야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1905에서 2010포인트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5에서 695포인트입니다. 그다음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는 2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19일 날 유골물 선물 연휴 가격 원유가 만기를 한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양해가 목요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시장에 반영되는 거는 다음 주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먼저 들어오느냐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과 중소형,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 부양책 같은 경우는 신인프라 투자와 소비 부양책 이쪽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소재 쪽,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 그래서 소비 관련된 자동차라든지 IT 가전 이런 쪽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확대된다는 부분은 금융과 유가 관련주, 산업재 쪽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 차익 실현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나왔던 쪽에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진다 된다. 이쪽은 코로나 수혜주다 하면서 4주 동안 상대적인 강세에 뛰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중순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5월 3주차가 되는 시기가 되는데, 이번 주가 시장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 방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6월달까지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강세 더 뛸 거냐, 아니면 살짝 더 밑으로 갔다가 올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한 주의 첫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모닝쇼와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투자입니다.